네, 안녕하세요. 관악고 기말고사가 이번 주에 끝났죠. 공통수학도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죠. 자, 기말고사 끝났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다음 학기 거, 다음 학년 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풀었던 시험을 봤던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내가 앞으로 뭐가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내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죠. 1번 봅시다.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명제는 뭐죠? 명제라 함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이건 딱 보면 너무 쉬운 문제지만 알아야 될 게 뭔가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 나는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평가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요.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맛있다. 누구는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죠. 1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2번 볼까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아니죠. 수학적 사실에 의하면 이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죠. 루트 2는 뭐예요?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8은 4의 배수이다. 4의 배수에는 4, 8, 12, 16 맞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참인 명제입니다. 네, 참인지 거짓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참인 명제. 네 개는 모두 명제고 1번만 명제가 아닙니다. 2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집합 x 원소가 1, 2, 3, 4, 5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집합 x에서 정의역이 x란 얘기죠. 그 다음에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역도 x입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여기에 밑줄 쳐야죠.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뜻이 뭡니까? 네,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죠? 네, 자기 자신과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fx는 x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x를 대입하면 x 그대로 대응된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 2는 2, 3은 3, 4는 4로 대응하겠죠. 5는 5로 대응하겠고요. 그래서 A는 4고요. B는 5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하래요. A 플러스 B가 얼마냐? 9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역함수 얘기 나왔습니다. 문제 보죠. fx가 1차 함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f의 역함수에 5를 대입하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풀이를 봅시다. 이건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지만. 역함수의 성질대로. 자, 보세요. 어떤 함수에 f라고 하는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역함수는 뭐죠? x하고 y가 반대로 역으로 대응하는 거죠. 즉 f에 a를 대입했는데 b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f의 역함수에는 b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거꾸로 a가 나온다. 자, xy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자, 이 풀이대로 하면은 보세요. 기본적인 풀이니까 빨리 합시다. f 인버스 5에다가 요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a라고 합시다. 즉 f의 역함수에다 5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렇다면 원래 함수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럼 요거
fx의 식이 있으니까 테이블 해서 계산을 하면 a는 얼마? f 인버스 5가 얼마다? 1이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풀이는 뭐냐? f 역함수, f 인버스의 식을 직접 구할 수도 있죠. 구해서 풀어볼까요? 자, fx의 식부터 시작해서 요건데 fx를 뭘로 바꾼 다음에 y로 바꾼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 이항하고 좌변 우변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역함수는 x와 y가 바뀐 거니까 x, y를 바꿔서 써주고 요걸 뭘로 바꿔요? f 인버스 x로 바꿉니다. 되셨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면 얼마? 1이 나오겠죠. 답은 똑같습니다. 4번 볼게요. 명제 not q이면 not p구나. not p이면 q가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원래의 명제, 원명제라고 하죠.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래의 명제가 대우라고 쓰면 안 되지. 원래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거꾸로도 가능하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 거짓이면 거짓. 따라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것은 요 놈의 누구를 찾으면 돼요? 대우를 찾으면 돼요. 대우 어떻게 했죠? 앞에와 뒤에를 바꿔줬죠. 앞에를 가정, 뒤에를 결론이라고 합니다만 뭐 몰라도 돼요. 앞하고 뒤를 바꿔준 다음에 뭐까지 해준다? 부정까지 해준다. 자, Q가 앞으로 왔습니다. 부정합니다. not Q. 그리고 not P가 뒤로 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한 번 더 해주면 not P가 그냥 Q로 바뀌죠. 아하. 이게 항상 참이 되겠죠. 답은 얼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의 뜻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문자가 여기서는 다 x죠. x가 어떤 실수라도 실수일 때도 성립하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 다른 말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아닌 걸 찾으래요. 1번부터 볼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 이항하면 지워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부등식이나 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항을 했을 때 문자가 모두 지워지는 경우는 그 문자를 지우지 말고 개수를 뭘로 만들어요? 개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를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이항을 해보세요. x가 지워지는데 0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죠. 이거 절대부등식입니까? x에다가 아무리 큰 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좌변은 0이에요. 뭐 100만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5천을 대입하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맞잖아요. x가 무슨 값이 되든지 간에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됩니다. 절대부등식 맞지요? 그러니까 x를 지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판단을 하면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이항을 해서 빨리 계산해 볼까요? 2x-1 2x 이렇게 이항을 하면요. 0 곱하기 x는 1 미만이 되겠죠. 얘는 뭡니까? 따지고 보면 0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1번이랑 똑같잖아요. 1보다 작다. 이게 참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 맞다. 자, 3번 봅시다. 본격적인 절대부등식이죠. 이걸 알아둬야 돼요. 뭐 실수가 어떤 수든지 간에 실수의 제곱의 범위는 뭐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1 자, x가 어떤 실수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1을 뺀 값은 항상 실수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을 했어요. 뭡니까? 실수의 제곱을 한 거죠. 그러니까 x-1의 전체 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3번 문제는 거기다가 3까지 더했어요. 그럼 얘는 3 이상이 되고 따지고 보면 얘는 양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 걸 지워버리면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부등식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보면은 실수의 절대값을 한 것은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x-3이 실수잖아요. 거기다 절대값을 했어요. x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얘가 항상 0 또는 0보다 큰 값이 되니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저 부등식을 먼저 2항에서 정리를 해보면 공통수학 1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 이 부등식의 범위를 어떻게 구해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얼마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큰 값,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는 크다. 즉, 이 범위에서만 이 부등식이 참이 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반례를 들어볼까요? 이 범위에서 벗어난 x는 0이라든지, 그쵸? 이런 값에서는 저 부등식이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6번 볼게요. fx는 2x, gx는 2x-5인데 f하고 g를 합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a를 대입했더니 11이래요. 자, 이 식 바로 이렇게 고쳐야 되죠. 지금 1부에서는 우리 문제풀이 1부에서는 쉬운 문제 1번부터 9번까지만 풀 건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조금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 개념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1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f에다 a를 대입해서 나온 값을 다시 g에다가 대입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fa를 구할 겁니다. 그냥 fx에다 a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a를 다시 g에다가 대입하면 11이 나오게 하는 a 값을 찾아라. 그래서 이 x 대신에 2a 대입하고 마이너스 5는 11 이항하고 정리할까요? 4a는 16, a는 4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배점도 올라갔고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난이도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 개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성적이 향상되고 싶고 등급이 오르고 싶다 그러면 9번까지 문제에서는 틀리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명심하시고 겨울방학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보죠. 7번 두 함수 fx는 3x-k 플러스 k구나. g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fx의 식 중에 상수항을 몰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얘 역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게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1이 2라고 한다면 f 얼마는 얼마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f2는 1입니다. 그렇다면 fx의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1이 나와야 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럼 fx의 식이 완성이 됐네요. 3x-5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k를 알아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복잡해 보이나요?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이러시면 이게 복잡하다고 느끼면 공부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 중에 뭘 알고 있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f of g 이거 전체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랑 같다? g 인버스 of f 인버스 이거랑 같다.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괄호치고 이걸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요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짚어봤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죠? 역함수 관계인 애들끼리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i. 이 i가 뭐였죠? i가 뭐였죠? 아셔야 돼요. 항등함수. 그럼 또 추가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거꾸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항등함수는 마치 곱셈에서 1을 곱하는 것처럼 사라진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 얘가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랑 얘네랑 합성을 하면 결국 뭐냐면 이것만 남겠죠. 거기에다가 1을 대입한 게 얼마냐 이겁니다. 되셨어요? 자, 풀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이거죠.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면 f의 역함수에다 1을 대입해서 나온 값을 다시 f의 역함수에다 대입하면 얼마냐. 이거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볍게 풀어봅시다. 첫 번째 f 인버스 1이 얼마인지 몰라. a라고 잡아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놓고 풀어줄게요. 그러면 fx의 식이 아까 나왔었죠? 3a-5는 1. a는 얼마예요? 2예요. 그 얘가 2라고요. 이게 2란 얘기 2. 그렇다면 f 인버스 2. 요거 구하면 되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f 인버스 2가 얼마인지 몰라요. b라고 잡읍시다. b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f에다 b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b-5는 2가 돼서 2항에서 정리하면 b는 얼마? 3분의 7. 그래서 답은 3분의 7이 되겠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역함수식을 직접 구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셨죠? 8번 볼까요? 자, 이 문제들 관학과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들 틀린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해설을 해드리기 전에 이런 문제 좀 잘 맞추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수학적인 글을 읽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 관련된 독해를 하는 거예요. 독해.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내용을 추측, 즉 추론이죠. 추론을 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서 그렇다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네? 라고 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문제들을 제가 이제 막 1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유형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다들 하잖아요. 채점을 하는데 해설을 열심히도 읽지 않아요. 자, 그 학생들한테 제발 한 권이라도 문제집을 풀었을 때 내가 여러 권을 푼다고 해도 제발 한 권이라도 해설, 해설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자꾸 분석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칸 채우기라든지 조금 호흡이 긴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를 푸는데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자, 해설 읽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설이 뭐냐면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검증된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 해설이 대단히 논리적인 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답답하고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 해설 읽어 보잖아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좀 꼼꼼히 읽는 해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설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잘 설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읽으면서 내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의미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풀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놓으면 그게 전부 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글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학원을 다닐 겁니다. 학원을 다니면 학원을 다니더라도 스스로 해설을 정독하고 읽어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풀다가 막히는 걸 체크해뒀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럼 학원 선생님들 설명 잘해 주시죠. 그렇지만 남이 떠먹여 주는 거 하고 내가 스스로 글을 읽고 글을 읽다 해설을 읽다 보면은 어떤 한 줄에서 이 식이 왜 나온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막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자기 힘으로 생각해내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설 열심히 읽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8번. 자, 이것도 자, 평범한 문제예요. 유형으로 보면 평범한 문제입니다. 이런 증명이 나오는 문제집은 많아요. 센에도 비슷한 게 나오고요. RPM에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풀고 많이 푸는 문제집들에는 대부분 다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관학구 선생님께서는 요 나 부분에서 식을 변형하는 걸 조금 심술을 부이셔서 여기서 좀 까다롭게 내셨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명제 n이 자연수일 때 뭐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게 참인 명제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뭐를 해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죠. 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니까. 그럼 대우는 뭡니까? 자, 정리를 해보죠.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하는 조건을 P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n이 3의 배수이다라는 조건을 Q라고 하면 P이면 Q이다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뭐 이 명제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not Q 3의 배수이다의 부정 3의 배수이다의 부정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ot P n제곱부터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글을 읽어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3, 6, 9, 12 이런 거가 아닌 자연수들 그걸 식으로 나타냈어요. n은 3k-1 또는 n은 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k는 자연수. 해설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내가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요. K는 자연수래. K에다가 1, 2, 3, 4, 5, 6 등과 같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n이 3k-1이면 k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 2, 그쵸?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5, 3을 대입하면 8, 그죠? 11, 14 등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뭐 있어요? 1, 숫자랑 차근차근 가볼까요? 1, 2, 3의 배수 빼고 3, 그 다음 3 빼고 4 없잖아요. 여기 4, 5 여기 있고 6, 3의 배수 빼고 7, 8, 9 빼고 10, 11, 12, 13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혼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해설 같은 거 읽으면서 2, 5, 8, 11, 14 등등과 같이 3의 배수가 아니면서 3 간격으로 되는 애들은 3K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하는데 1, 4, 7, 10, 13 같은 애들도 3의 배수가 아닌데 이걸 식으로 뭐라고 표현할 건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간격이 3이면 이건 수열해서 나중에 2학년 때 자세히 배우겠는데 3K를 하고요. K에다가 1, 2, 3, 4, 5를 순서대로 대입했을 때 1, 4, 7, 10, 13 이런 숫자가 나오려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3K-2가 되겠죠. 여기 보세요. K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에 1 나오잖아요. K에다 2 대입하면 4 나오고 3 대입하면 7 나오고. 찾았네? 3K-2 되셨어요?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k-1 또는 3k-2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n이 3k-1이면 걔를 제곱한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n이 3k-1이에요. 그걸 제곱한 게 n제곱이에요. 그죠? 완전 제곱식 전개 금방 하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얘를 뭐 이상하게 변형을 했어. 그쵸?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었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붙었으면 마이너스 2를 붙여요. 저것처럼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멋대로 2를 뺐으니까 그만큼 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걸 3으로 묶은 거예요. 마이너스 2만 빼고 3으로 묶어보세요.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죠.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평소에 해설 읽으면서 해설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똑같은 문제가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평소에 이런 걸 생각을 해 봤으면 시험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3으로 묶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증명하려고 했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보세요. 3으로 묶었다 그러면 3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까지는 3의 배수죠. 근데 거기에 숫자가 얼마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2를 뺐어. 3의 배수에서 2를 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3의 배수 아니잖아요. 9에다가 2를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7이잖아요. 이거 3의 배수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의 일부를 3의 배수를 묶고 뭐가 찌꺼기가 남는다.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안 나와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나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n이 3k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n이 3k 마이너스 2의 제곱 2일 때 그걸 제곱한 n제곱은요. 전개를 해볼까요?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다음 보니까 n제곱이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붙었죠. 이것도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붙고요. 그럼 멋대로 뺀 만큼 더해 주고요. 자, 그러면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 마이너스 2 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걸 3으로 또 묶어주는 거예요. 아까랑 같은 이유로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 다에 들어갈 식은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3의 배수가 아닌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 다 제곱을 했더니 3의 배수가 아니에요.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 즉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을 했죠. 그렇다면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돼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되셨어요? 그 문제 보죠. 위에 가나다 박스 안에 알맞은 식을 각각 FK, GK, HK라고 했을 때 써볼까요? FK가 뭐였죠? 가에 들어갈 거 3K-2입니다. GK는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HK 봅시다.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돼요. 여기다 각각 1씩 대입해서 다 더하면 얼마냐? F1 얼마? 1. F가 아니고 G죠. 죄송해요. G1 얼마입니까? 2네요. H1 얼마? 1. 다 더하면 답은 4번. 5가 되겠죠. 5번이. 자, 그 다음 봅시다. 9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9번까지 일단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 그래프가 있어요. 문제 그래프 그림이 있어요. 그림만 보고 풀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무리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여기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A, B, C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값을 알아냈으면 유리함수의 식에다가 A, B, C의 값을 대입해서 이 그래프의 y절편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죠? 이 그래프가 저는 편의상 이 그래프의 이걸 시작하는 점이라고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점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시작점을 알아내면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죠. 정의역과 공역의 치역의 범위부터 해서 또 그래프를 보면 이제 뭐 개수의 부호 등등을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 또 뭘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여기 y절편이 주어져 있잖아요. y축과의 교점 얼마? 0,1. 자, 이 정도 연습이 된 학생들은 이 시작점을 보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가십니까? 이거 좀 공부 더 하셔야 돼, 그러면. 응? 자, 여기에서 B는 A와 같고요.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점 하나가 더 있었죠? 0,1. 0,1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y에다 1,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루트 a는 2가 나오니까 a는 얼마? 4. 그럼 b도 얼마입니까? 4겠죠. c는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1.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로 가볼게요. 유리함수 bx 플러스 c, b 4, x 플러스 c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a 4 이렇게 되죠. y절편 구하래요. y절편.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되죠.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상위권 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됐겠죠. 그쵸? 여기서 실수하면 등급이 깎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떠셨어요? 설명 들어보고 풀이 들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실전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너무 문제풀이만 집중해서 기본기인 개념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나 다 알았는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시험 때 좀 마인드 컨트롤이나 긴장이나 이런 게 통제가 안 돼서 실수가 나왔던 건 아닌가? 실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실전에서 어떻게 평상시와 같은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시험 때 실수 없이 풀 것인가? 내가 반복하는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해 보면서 다음 학기, 다음 학년 시험 때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한번 어, 해결책 노력할 걸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셨죠?